재물 보는 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기 표에서 육신난에 정제 편제가 있나 없나 보시고 대운난에서 몇 세에 재물운이 들어오는가를 보셔서 사주에 있고 대운에 들어오는 그 시점이 인생에서 가장 부유하게 되는 대박 터지는 시기죠. 도통TV 생활문화 컨설팅.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내 사주 내가 본다 재물편을 다뤄볼까 합니다. 누구나 갈망이 뭐냐면은 부자로 돈 많게 살고 싶은 게 우리 모두의 생각입니다. 과연 나는 재물복이 있을까 없을까 궁금하시죠? 자, 재물편을 다뤄보겠습니다. 이게 거의 사주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지 각자 자기 사주표를 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용 후기 접속 방법. 영상 하단 설명란에 상담용 후기의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도통의 상담용 후기가 열립니다. 이름, 성별, 생일을 입력하시고 결과 보기를 누르세요. 해당 사주의 분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도통운세TV 유튜브로 돌아와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육신난에 보시면은 편재, 정재라는 것들이 재물이에요. 요런 것이 지금 보시는 분 자기 사주에 정재, 편재가 있으면은 일단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에 반대 기운이 있겠죠. 예? 여기 급재라는 거예요. 이게 용어가 뭐냐면은 재물을 급탈해 간다는 뜻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도둑놈이에요. 재물은 재산을 벌어들이면은 급재는 모아놓은 재물을 훔쳐가는 놈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정재는 뭐고 편재는 뭐냐, 여기에 대해서 다뤄볼게요. 정재는 한문어로 바를 정자 재물재자예요. 즉 뭐냐면 바른 재물이란 뜻이에요. 그럼 편재는 뭐냐면은 조각편자, 편출된 편자 이거거든요. 뭐 조금 사투리 쓰면은 안 맞는 용어입니다만은 뭐 쪼가리 돈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정재와 편재를 세 번에서 다시 또 설명할게요. 정재는 그 말자돈 정재, 바른 재물은 뭐냐? 실제 예를 들면은 수중에 돈이 들어오면은 몽땅 가치가 내 것이 되는 것들이에요. 월급 타면 내 거죠. 적금 내 거죠. 퇴직금 내 거죠. 연금 내 거죠. 부동산 사면 내 거죠. 이런 것들은 정제에 해당돼요. 상속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요. 그럼 편제는 뭐냐 하면은 수중에 돈이 들어와도 내가 그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 가치가 전부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만 내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편, 조각편.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 내가 장사를 해서 매출을 1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럼 내가 100만 원 돈 뭉치를 들고 있거든요. 이게 다 내 것이냐? 아니죠. 잘 아시다시피 여기에서 내일 7, 80%는 물건 원가비로 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100만 원 중에 30만 원 남는 거는 정제가 되고 100만 원을 전체를 말했을 때는 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편제는 실제로 어떤 거냐 하면은 방금 말했던 매출, 장사, 영업, 남의 돈 만지는 은행 직원, 금융기관 엄청난 돈을 만지지만 내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뭐 격리, 세무, 회계, 뭐 영업 뭐 이와 같은 것들이에요. 그럼 정제와 편제를 왜 나누어 놨느냐라는 거예요. 정제라는 사주는요, 정제가 자기 사주에 있으면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이러다가 돈이 좀 모이면은 그 돈을 가지고 부동산이나 집이나 이런 걸 사게 되면은 거기 값이 잘 올라가요. 근데 편재인 사람은 그것을 따라해도 그렇게 안 돼요. 물론 따라하지도 않는 것이 또 편재 기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서울의 예를 들면은 10억짜리 아파트에다가
편제가 이렇게 보면은 왜 밤에 들어가 잠만 자고 나오는 여강과 같은 집에다가 10억, 20억씩 등에 기대 깔고 자냐? 그 돈을 빼서 굴리면은 얼마든지 많은 수익이 생기는데 왜 그렇게 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편제예요. 그래서 편제는 그걸 팔아버리죠. 근데 그게 5년, 6년 있다가 보면은 정제가 엄청난 가격이 뛰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정제와 편제 구분한 이유는 뭐냐면은 돈을 당신은 이런 방향으로 이번 생에 벌어야지 됩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 정제와 편제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사주에. 그래서 자기 사주에 정제가 있으면은 앞으로 돈이 모이면은 재테크 방법을 부동산이나 이런 쪽으로 가시고, 편제가 있으신 분은 사업이나 장사나 아니면은 금융 재테크 이런 쪽으로 가시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 사주에는 정제 편제가 있다. 이런 사람은 복을 받은 거고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이번 생에 잘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급제가 있는 사람들은 좀 어려워요.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더 열심히 살고 돈도 나고 쫓아다니는데 어려워요. 근데 이런 급제가 보면은 어느 때는 또 갑작스레 돈을 많이 버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 오래 유지가 되지 않고 또 조만간 흩어지게 돼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 사주에 정제 편제 있으면 어우 나는 돈 많은 사주네. 물론 사주에 정제 편제가 있고 여기에다가 밑에 대오리라는 난에서 정제와 편제 운을 만나게 되면은 그 나이 때에 부가 팍 일어나게 됩니다. 자기 일생에서 그때가 대박이 터지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사주에 정제 편제가 있는데 그럼 무조건 다 좋으냐?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12운석 난에 보면은 사묘절에 해당되는 기운이 있으면은 재물은 있으나 죽은 거니까는 없는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사주에 재물이 정제 편제라는 것이 있어도 거기 사묘절에 해당될 때는 재산 가치가 없는 깡통과 같은 거예요. 죽은 재산이다 이 말입니다. 비유를 하면은 내 앞으로 빌딩이 있지만은 거기에 은행 대출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전세금 다 빼주고 나면은 명의만 빌딩 주지 실제 재산이 없는 것과 같은 거. 이런 것이 사묘절의 기운이고, 또 하나 예를 든다면은 조상님들로부터 엄청난 선산을 상속을 받았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재산 가치가 없는 거 있을 때, 이런 게 내 명의로 되어 있을 때 이런 것들이고요. 또 이 사묘절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정제 사묘절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정제 사묘절일 경우에는 집을 사거나 이러면은 사고 난 뒤로부터 집값이 막 내려가 버려요. 그리고 편제 사묘절은 뭐냐 하면은 사업 실패운이에요. 사업을 하면 실패를 하는데 그럼 이 재물 기운이 있는데 죽은 것하고 아예 없는 것하고 똑같으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편제가 있고 사묘절이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사업을 하면 실패를 하는데 이 편제란 것이 없으면은 사업을 안 할 건데 이것이 있으면서 사묘절이 있으면은 편제는 자꾸 사업을 하락하는 거고 사묘절은 실패를 하라는 거예요. 실패한 거 하면서도 또 하면 되는 거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없는 거와 있을 때 죽는 거는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물 보는 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기 표에서 육신난에 정제 편제가 있나 없나 보시고 대운난에서 몇 세에 재물운이 들어오는가를 보셔서 사주에 있고 대운에 들어오는 그 시점이 인생에서 가장 부유하게 되는, 그러니까 부가 팍 일어나는 대박 터지는 시기죠. 자, 사주에 있는 재물이 있는데 대운에서 못 만난다면은 요건 약간 헛개비 사주가 됩니다. 그런데 없는 사람보다는 좋습니다. 자, 문제는 그럼 급제라는 건 나쁘다고 계속 설명하는데 급제가 있는 사람들은 정말 나쁘냐라고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급제라는 것도 때에 따라서는 엄청나게 좋아질 수가 있는데 확률이 너무 낮아요. 이 급제가 보면은 거부라든지 아주 특별한 극과 극을 달려요. 대거부가 되거나 아니면 극빈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확률이 거부가 되는 확률이 5 내지 10%밖에 안 돼요. 그래서 확률이 낮아요. 그리고 재물이 사주에 너무 많은 경우가 있어요. 에? 너무 많은. 나는 보니까는 정제 편제가 막 4개, 5개 있습니다. 이 너무 많으면은 재에 치여가지고 마음만 돈돈하고 따라가지만은 실천과 행동력에서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도리어 재에 치입니다. 이게 재락격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아도 안 좋아요. 그럼 적당한 게 몇 개냐 하면은 2개, 조금 3개도 과하지만은 잘 이겨내면은 됩니다. 그게 2, 3개가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아도 안 되고, 그 기운이 죽어 있어도 안 되고, 사주에 있고 대운에 있고 너무 많지 않고 적당하면은 그 사람은 순탄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생겨요. 당신이 설명하는 걸 딱 보니까는 책만 있으면은 정제편제에서는 부자가 된다는데, 그룹 회장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사주에 보니까 거기 없는데 어떻게 부자가 되고, 금수저 타고나는 데는 그 재물이 없는데 어떻게 되냐,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거는 어떻게 봐야 하냐면은 기본 바탕, 근본 출발선을 다시 봐야 됩니다. 즉 그룹 회장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 사람 사주에 재물이 없다 그러면은 받아난 거에서 살아가면서 하향합니다. 물론 스타트 출발점이 큰 부에서 출발하지만 평균보다도, 그래서 부유로운 것 같지만은 결국은 내려가게 돼요. 더 첨부해서 생각해 볼 문제는 뭐냐면은, 운은 이렇지만은 그 그룹의 회장들은, 대기업 회장들은 운은 재물이 없지만은 혼자서 운이 된 게 아니고 그 회사를 구성하고 있는 직원들, 밑에 고용인을 재물이 많은 사람을 갖다 쓰게 되면은 재물이 또 붙게 됩니다. 또 여기에 뭐가 또 추가가 되냐면은 돈이 돈을 버는 경우가 있어요. 운이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돈이 돈을 버는 경우가 있어요. 즉 뭐냐면 많은 돈이 있으면은 운을 뛰어넘어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벌가 사주를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서 평가를 한다라는 것은 그거는 좀 전문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는 제외하고, 일단 여기 우리 구독자님들은 자기 사주 자기 보는 편으로 기본 똑같은 평행선에 출발점에서 똑같은 출발에서 한다고 봤을 때 이렇게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마무리를 합니다. 사주에 정제 편제가 있으면은 부자가 될 확률이 높다. 급제가 있으면은 노력은 많이 하지만은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가난하게 살 수가 있다. 그럼 급제는 나쁜 거냐? 꼭 그렇지만 않고 급제에서도 상위 5 내지 10% 정도는 극기하게 되고 거부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사주에 재물이 있고 대운에 재물을 만나면 그 시기가 가장 대박 터지는 운의 시기다. 그 다음에 재물이 있는데 삼요절을 만나서 죽어 있으면은 헛개비 재물이라서 쓸모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내 사주에는 급제만 있고 재물이 없고 이래서 무죄 사주고 막 이래서 걱정이 다 됩니다 이러지만은, 그렇다고 굶어 죽으라는 것은 없고요. 최소한 무죄 사주든 무슨 사주든 간에 먹고 사는 정도까지는 하는데 남들 대비 풍족성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나 재물을 취하고자 한다는 때 무죄나 재물이 죽어 있거나 이럴 때에는 꼭 그 기운을 막아주지 않으면은 실패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이것을 막고 운을 관리해서 운을 발투고 난 다음에 노력과 재물을 모아가도록, 없는 건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것이 곧 노력입니다. 그래서 운도 노력해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기 사주 보시고 난 재물이 없다 이래서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운이 없으면 운을 만들어 넣어서 고쳐서 가는 방법으로 찾아보시고요. 어떻게 보니까는 설명하는 거하고 너무너무나 잘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은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좀 주세요.